이번 지방선거의 최대의 격전지,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대선과 맞먹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역이고 경기도지사에서 이겨야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박빙의 박빙,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그 긴박했던 과정 저희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부정이 가느라 정의에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다섯 덩굴 정부와 싸우는 그런 도지사가 아니라. 네, 경기지사입니다.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48.8%, 국민의힘 경기도지사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5만 표 가까이 났던 두 후보의 표 차이가 지금 3만 5천 표 차이로 줄었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에게 향하면서 두 후보 간의 표 차이가 2만 표대로 떨어졌습니다. 300표 정도 더 많이 가져갑니다. 네, 민주당 김동연 후보 캠프의 환호성이 들리고요. 네.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서 좋은 도정으로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서 오늘의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분 다 오늘 아침에 저 결정된 순간 보셨어요? 저는 송파 지역에 가서 저희들 지역 이긴 거 확인하고 잤습니다. 새벽 아마 3시쯤에. 그러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일어나 보니까 뒤집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예배 비대위원은요? 저는 어제 한 2시까지 이제 투표 결과 보다가 잠들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뒤바뀌어 있는데 제 아내가 경기 이겼어 하면서 깨우더라고요. 윤천호 의원 보셨어요? 라이브로? 네, 저는 봤습니다. 예. 저는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느라고 좀 먼저 연합 기사를 검색을 하는데 김은혜 당선자 프로필이 안 나온 거예요. 기사에 없는 거예요. 확정됐다는 기사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TV를 켜보니까 그때 한 2,000표 차이로 뒤집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남짓 계속 방송을 봤습니다. 예. 저도 새벽 한 4시 반까지 선거방송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5시 32분에 역전되는 상황 보면서 그다음부터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해서 귀는 이 선거방송에 가 있고 말이죠. 정말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후반부 결과적으로 윤춘호 의원 네. 후반부에 개표가 된 곳이 김동연 후보 민주당이 좀 유리한 곳 표가 부천이나 이런 데가 좀 늦게 개봉이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95% 이상 이제 개표가 됐을 때 부천 쪽에 한 5만 표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매번 이게 어느 쪽을 먼저 여느냐, 어느 지역을 먼저 여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본 이유는 한 번도 뒤집어지지 않고 계속 조금씩 벌어져서 한 2,000표에서 이제 한 8,000여 표까지 벌어지는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요. 아마 그 과정을 보는 양당 관계자, 특히 두 후보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강용석 때문에 졌다? 아니다. 어쨌든 우리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진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경기지사 선거 결과가 대단히 아쉬울 거예요. 사실 아까 그 지도 비교했습니다만 4년 전 지도는 자유한국당이 당시 사실은 영남당으로 고착화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기지사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번에 민주당이 호남당으로 딱 고착되는 분위기였는데 경기도가 이제 저희들이 패배함으로써 수도권에 이제 일종의 민주당의 숨통에 트이게 된 결과였는데요.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안 돼서 졌다라는 일각의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강용석 후보 측에서도 지금 김은혜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거부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내에서도 일부 단일화를 했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당의 그 지배적인 분위기는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강용석 후보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신 그런 극우적인 성향의 어떤 후보를 우리가
김은혜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부작용과 훗날의 그 미래의 그 후유증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이고요. 그다음에 결과론 쪽으로 따져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10년 지방선거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그 한명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붙었는데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1% 내의 퍼센트 차이로 겨우 이겼거든요. 그때 정의당에서 나왔던 노회찬 후보가 3.3%를 가져갔습니다.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노회찬 후보에게 엄청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명수 후보의 개인적인 인물론에서 약간 뒤진 것이었던 것이지 노회찬 후보한테 갔던 정의당 표 3.3%가 단일화가 안 돼서 졌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2010년 똑같은 선거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차대연합으로 나왔던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단일화를 해가지고 단일화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 심상정 후보가 그 선거 3일 전에 사퇴를 했는데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정의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결국 무효표를 많이 던짐으로써 유시민 후보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도 효과가 없었다는 게 경기지사 선거에 나타났던 것이고 당시에 그다음에 그 단일화가 안 돼서도 졌다는 게 아니라 후보 개인의 인물적 경쟁력에서 진다는 것들이 또 한명수 후보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의 저 상황에서는 저는 강용수 후보의 단일화가 선거에 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전히 구도에서는 우리가 유리했지만 김은혜 후보가 상대적으로 그 인물 경쟁력에서 좀 뒤졌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동연 후보의 승리 요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민주당은 그나마 최악의 결과,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만들어준 것이 경기지사 선거다 이렇게 판단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동연 후보가 저보다 늦게 입당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존의 새로운 물결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후보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색깔이 그렇게 짙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 이후로 한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여러 이제 좀 잘못된 그 과오들을 좀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무리한 추진이나 뭐 민영배 의원의 이제 유장 탈당 논란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성비 사건이 또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 색채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래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지지율이 이제 출렁거리긴 했지만은 꾸준하게 양 후보가 이제 그 지지율이 거의 그 박빙의 승부로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김동연 후보에 대한 어떤 이제 인물의 그 이미지가 강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계속 말꾼과 일꾼의 대결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일꾼으로서의 지금까지 관료를 하면서 특히나 경제부총리 하면서 성과 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어필을 해서 그게 이제 경기도 도민들에게 수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동연 후보가 좋은 인물과 또 성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또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의 이제 새로운 잠룡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급으로 이제 당연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 대선에 출마를 하셨고 이제 이후에도 경기도지사나 뭐 서울시장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급으로 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경기도 도민들이 그런 부분도 좀 평가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지난 대선 때 워낙 근사치로 맞춰서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0.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와서 전반적으로 개표가 진행될수록 격차가 줄어들고 그러면 지난 대선 때처럼 0.6이나 0.6을 전후로 해서 계속 같이 가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역전이 됐어요. 출구조사가 이번에 경기지사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마치지를 못했는데 말이죠.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승했다 경기도에서 31곳 가운데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에서는 31곳 가운데 22곳에서 이겼는데 왜 광역단체장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졌을까?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표수를. 전체 표수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위에가 이번에 얻은 거죠. 기초단체장에서 왼쪽이 기초단체장 3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수입니다. 273만 5천 표예요. 그런데 김동연 후보는 282만 7,593표를 얻었습니다.
기초단체장에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합한 것보다 92,565표를 더 얻었어요.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얻은 표가 295만 1,384표인데 김은혜 후보가 얻은 표는 281만 8,680표입니다. 13만 2,704표가 적었어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 기초단체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 가운데 13만 명이 넘는 분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저 부분이 아까 말한 제가 인물 경쟁력에서 좀 밀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식 시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이에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과 지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실시간으로 전화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이례적으로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일정이 상당히 바쁠 텐데 김동연 당선인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앵커님. 저 김동연입니다. 네. 예.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예, 조금 피곤합니다만 그래도 정신 맑게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네. 5시 32분쯤에 역전이 되기 직전에 상황실에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까지 댁에 계시다가 그때 내가 상황실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캠프에서 그 당락이 이제 결정이 되면 윤곽이 잡히면은 캠프에 나와서 그 이제 뭐 인사를 드린다든지 뭐 그게 이제 결과가 이기든 지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캠프에서 제게 몇 시쯤 나와달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근데 그 시간이 자꾸 늦춰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결정이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뭐 3시 반부터 나와달라고 한 거를 계속 연기를 하더니만 뭐 그 5시 좀 즈음 해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기면 이제 그 이긴 소감 또 지문 진대로 뭐 그 어떤 승복 내지는 이제 승자에 대한 축하 뭐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5시 조금 전에 그 상황실로 그 나갔습니다. 예. 김동연 후보님 어떻습니까? 이제 결과를 다 확인하니까 승리를 했는데 네네. 사실 출구조사 결과 발표도 박빙이 네. 냈습니다마는 0.6%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왔고 그렇습니다. 새벽 예. 5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개표 집계에서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러다 내가 정말 지는 것 아닌가 하는 실망감을 느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초반에 출구조사 나오거나 조금 제가 지고 있을 적에는 제가 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저는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에 국군이 있고 정의가 있다면 제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다만 10시 반쯤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이게 제가 이기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적어도 한 4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한 좋게 5-6시간 정도는 제가 이기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 4시 넘어서부터는 이제 다시 역전을 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했죠. 솔직히 뭐 새벽 한 4시까지는 이기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 실망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의연하게 뭐 이것도 도민의 선택이시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분히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던 순간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5시 24분인가 아까 저 앵커님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그 전에 글쎄요 한 1-20분 전에 그 추세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개표 그 잔여 투표함이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저 부천, 화성, 분당, 의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분당 빼고 다른 데는 저희가 좀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함이 열리면은 그 추세선 플러스 남아있는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그 5시 직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뭐 가슴 벅차게 기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도민들 그 엄중한 선택이 이게 얼마나 그 무섭고 무게감 있는 건지에 대한 그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참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의 성과나 또 살아온 이력을 보고서는 이제 우리 경기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일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또 제가 34년 공직하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고, 전관예에 다 거절했던 건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 정직함, 깨끗함,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성남에 이제 천막집에 살 정도로 어렵게 살면서 이제 그 많은 도민들, 서민들 마음을 이해하는 소통, 이런 거를 좀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지방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을 이제 질책을 하시면서도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의 일환으로 농부가 겨울철에 종자 씨앗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싹을 치는 것처럼 민주당을 좀 성찰하고 또 앞으로 변화 개혁하는 그런 종자 씨앗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면에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변화하고 개혁하고 또 정쟁이나 편가르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원래 추구하는 가치인 어려운 분들 또 서민들 중산층 이런 분들을 위한 민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변화를 하자는 뜻으로 저에게 그런 선택을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겠습니다. 예, 감당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장 민주당이 네네.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상당히 네네. 어려운 상황이죠. 네네. 광역단체장 당선인이시고 앞으로 경기도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각오일 텐데 말이죠. 네네.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의지가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경기도에 제가 혼신의 짐을 다해서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도민들 삶을 질 높임으로써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민주당이 잘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이제 이런 변화가 사실은 갖고 있는 기득권 먼저 내려놓기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제가 합당을 하면서 정치교체 공동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입니다. 네. 앞으로 지금 지도부가 이제 공동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뜻을 또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뜻을 모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선거 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저는 민주당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성찰하고 개혁하고 변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일단 의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좀 분명히 보여드린 뒤에 서로 간의 선거 뒤에 정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거 먼저 내려놓기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저도 지난번 대선 때에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만 그런 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게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정말 마다하지 않고 제가 그런 종자 씨앗이 돼서 견인할 수 있다면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선인 제가 두 개의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 혹시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죠. 네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것이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패배의 한 요인이다. 이렇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재명 의원의 뒤를 김동연 당선인이 잇게 됐는데 선거 네네.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선거가 어렵게 가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와서 합동유세도 한번 성남에서 같이 하셨고요. 또 전체 지방선거에 이제
그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시면서 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천이나 또 수도권에 그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이재명 그 후보께서 뭐 나름대로 그 당과 이 선거를 위해서는 뭐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동미세도 그 한 차례 하셨고 또 네. 와서 저희 캠프에서 또 직접 회의도 주재하고 그랬으니까요. 뭐 네. 나름대로 그 도움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묻는 이런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뭐 저는 지금 뭐 민주당에 지금 그 합당에서 온 지가 지금 뭐 한 달 보름 남짓밖에 안 됐고 이런 뭐 정치 정당에 뭐 익숙한 사람도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은 당에서 뭐 무슨 책임을 묻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새롭게 그 뭐라고 할까요 리빌딩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방안을 만들고 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김동연 당선인 오늘 아침에 국립현충원 참배하셨습니까? 네네 아침 수원에 있는 현충원입니다. 네, 예. 네 참배했습니다. 예. 예. 그 참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글을 남기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 방명록에다가 제가 뭐 즉흥적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경기도를 위해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천국 그 선열이나 영령들 앞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정말 그 도민들의 그 도움으로 이런 선택을 받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진정성과 초심이 잃지 않고 저를 헌신해서라도 이 경기도정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다짐을 속으로 했습니다. 경기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온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그런 당선자 김동연 이렇게 쓰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화면에 썼습니다. 나가고 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년 뒤 대선에 김동연 당선인이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또 한 명의 가능성 있는 대선 주자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분한 말씀이고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생각할 경황 전혀 없이 그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경륜, 경험을 다 쏟아붓고 정말 경기도가 정말 다르구나. 경기도가 바뀌니까 대한민국이 바뀐다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들 수 있도록 일과 성과와 제 그 일의 결과로서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에 지금 뭐 다른 걸 생각할 경향이 없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전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개표 결과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거의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뭐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전혀 준비 없이 지금 그냥 벌써 전화 받고 지금 인터뷰 우리 앵커님 하셔가지고 지금 부족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조만간에 연락드릴 테니까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정식으로 또 네. 인터뷰 한번 꼭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님. 예,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의 즉석 인터뷰였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오늘 사전에 약속 없이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으셨어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 먼저 김동연 당선인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역시 그 지금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우리 주영진 앵커의 개인 휴대폰으로 갑자기 전화를 네. 받아서 지금 갑자기 인터뷰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만큼 김동연 그 당선인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경륜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아까 최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동연 당선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민주당스러운 것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이른바 정치교체라고 네. 하는 것들, 대한민국 세판짜기라고 하는 걸 하면서 사실은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던 분이고 그리고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분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라는 면에서는 국정 안정론에 윤석열 정부 힘을 실어주자는 민심이 있었습니다만 인물론에 가서는 경기도가 1,500만의 유권자고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장이고 경기도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대선 주자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김은혜 후보가 물론 혜성처럼 등장한 신의 김은혜 후보였습니다만 그 면에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그 구도 측면을 좀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막바지에 이제 재산 신고 누락분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또 악재가 겹치면서 저렇게 아깝게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윤춘호 의원, 네. 김동연 후보의 승리 요인, 뭐 김동연 후보가 본인 입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력에서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이런 투표를 할 때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긴 한데 때로는 팽팽하다고 할 때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저 인터뷰 직전에 나왔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것보다도 한 9만여 표 더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김동연을 보고 찍은 사람들이 한 10만여 명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것이 이제 승부를 결정짓는 이제 요인이 됐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민주당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김동연 후보, 김동연 당선인 한 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선돼서 좋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힘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인물론, 인물에서의 우위 이런 걸 통해서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행복한 하루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김동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유권자들의 어떤 뇌리에 남을 거기 때문에 보다 더 큰 꿈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하루에 굉장히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김동연 당선인이 김은혜 후보의 경력도 뭐 결코 모자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요. 방송뉴스 앵커도 상당히 오랜 기간 했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국민들에게 전달한 역할도 참 잘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로 적은 표차로 김동연 후보가 신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참패한 가운데서도 아까 이미 최이배 비대위원은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합류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 뭐 충분히 뭐 이제 잠룡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미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은혜 후보가 어떤 개인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플러스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을 텐데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의 아바타 같은 이미지로 선거를 치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경기도에서의 저 접전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의 재판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2달 전에 선거에서 보면 5%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이기던 데였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번엔 뭐 0.15%포인트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굉장히 그 폭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보면 아마 김은혜 후보로서는 자신의 개인 경쟁력이나 아니면 개인의 인물론만이 아니라 윤석열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고 하는 점도 어떻게 보면 꼭 플러스만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 세간에서 이야기합니다만 만약의 경우, 만약이란 말 뭐 대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김은혜 후보가 경선에서 같이 했던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었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은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이제 구도와 인물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어떻게 서로 상쇄 들어가면서 이 8,000표라고 하는 이 정말 아슬아슬한 이 결과를 가져왔는지 참 선거라는 건 그런 면에서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1군데 경기도 기초단체장 가운데 기초단체장이 얻은 표보다 김은혜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은 곳이 제가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6군데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얻은 표보다 김은혜 후보가 얻은 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국내의힘 후보를 찍은 사람이 김은혜 후보를 경기지사 후보로 안 찍은 거죠. 반면에 뭐 상대적으로 꽤 되긴 합니다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1군데가 김동연 후보는 좀 적게 얻은 곳이 11군데. 그러나 20곳에서 기초단체장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보다 그 해당 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1번은 1번 쭉 가고 2번은 2번 쭉 가고 이런 투표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없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은 누구, 광역단체장은 누구, 정당과 상관없이 이렇게 투표하는 성향이 앞으로 지방선거의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만한데. 맞습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그렇죠. 17곳을 국민의힘이 압승해서 싹쓸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로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그 성동구청장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에서 그 그렇죠. 득표는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구청장의 성과, 업적, 이제 개인적인 어떤 능력에 대한 평가를 유권자들은 또 꼼꼼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대부분 시장 찍고 구청장 찍고 도지사 찍고 기초단체장 찍는 이런 일렬 투표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좀 분리투표하는 이런 성향들이 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줄투표라는 게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저도 서울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한 것을 봤는데 진짜 그 압도적으로 솔직히 오세훈 시장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 차이가 거의 가까이 났었는데 막상 구청장에 대해서는 17군데를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8군데를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 지역마다 보면 굉장히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도권 특히나 서울 경기에 확실히 유권자들은 이제 좀 인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지 않나.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과 경기의 광역단체장 정도면 차기 대권 주자로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분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프리미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